일제시대 별난사.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퍼지게 한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또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을 계기로 광주에서 시작되어 두 차례 학생 시위를 거쳐 1930년 3월 혹은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생 독립운동을 말합니다. 이후 그해 12월에는 경성부와 수원부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1930년 5월까지 전국적인 동맹위와 학생 항일 시위로 변모, 발전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 때 학생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 운동을 기념했으나 유신체제 하에서 폐지되었다. 2006년 다시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배경. 일제는 조선인들을 우민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제한하고 직업교육과 일본어 일본사 교육 등을 실시했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자치활동 금지, 조선인 학생에 대한 무시로 조선 학생들을 억압했습니다. 결국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 교육자들의 억압과 무시, 우민화 정책을 당하면서 항일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광주 소재 각 고등보통학교에는 성진회, 독서회 등의 비밀학생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학생들에게 가한 차별, 무시 역시 학생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원인이 됐는데 1926년 4월 순종의 사망으로 60만세 운동이 전개된 바 있었습니다. 1926년 연말이 다가오자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진영 내에서는 일본에 의한 자치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흩어진 민족의 역량을 통합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흐름은 홍명희, 송진우 등의 여러 지도자들과 민흥회 등에 반영되며 사회주의 그룹에서도 정우의 선언 등을 통해 분열되어 있던 조직에 대한 합작으로 나아갈 것이 결의됩니다. 그 결과 1927년 2월 조선일보 사장 이상재를 회장으로 동아일보의 송진우를 비롯해 허엉, 김병로, 한용운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좌익우익의 지도자들이 합작을 성사시켜 민족단 일당인 신간회가 조직됩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터지게 되는 1929년의 연초에는 신간회의 지회가 144개, 회원은 3만 9천여 명에 달해 각 지역의 청년, 노동, 농민운동을 지도해 갔는데 광주에서도 1927년 10월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7년 11월 전남청년연맹에서 광주청년동맹이 분리되어 결성되었는데 신간회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의 주요 임원들은 성진회, 독서회 등의 비밀학생 조직의 배후 인물이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행. 식민지 어느 지역에서도 한일 간의 감정은 존재했는데 도심의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정치와 경제적 특혜를 누리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일삼는 식민지에 삶은 학생들의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나주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를 독점한 것은 일본인 대지주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유함을 누리며 광주로 통학하고 있어 가난한 조선인 학생들은 차별과 멸시 속에서 항일의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 도착한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내린 일본인 중학생들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기호 감성금자 이광춘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는 분노에 항의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일본인 학생 50명과 한국인 학생 30명이 싸웠는데 한국인 학생 30명이 사기면에서는 더 유리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 편을 들자 광주고보 학생들은 차별에 집단 항의했고 1929년 11월 3일 허정숙이 광주로 내려와 학생들을 면담하고 경성 지역 여학생들과 여성운동가들에게 시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29년 11월 3일은 일본에게는 메이지 천황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치절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음력 10월 3일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에 기미가요를 부르며 일본 천황 생일을 축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조선인 학생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하교길의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 사건을 불공정하게 보도한 광주일보에 몰려가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광주고등보통학교의 조선인 학생이 광주중학교의 일본인 학생들에게 테러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자 장제성 등은 일제에 대항할 자세한 행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중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인이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2. 광주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3. 광주중학생과 대치 중인 광주고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고보로 집합시켜
적개심에 불타는 학생들을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4. 장제성이 시위운동을 직접 지도할 것. 5. 우리는 앞으로 다른 동지들과 연락하여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 그래서 장지성의 주도로 학생들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용감히 일제를 물리치자는 내용의 행진가를 부르며 가두 시위를 했습니다. 일제는 항일 시위에 가담한 70여 명의 조선인 학생 중 60여 명을 구속, 검사국으로 송치하는 탄압을 가했고 개인의원에서 치료받던 학생들을 도립병원장이 치료할 가치도 없다고 비하하는 망언을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장지성은 광주 학생들을 설득하는 유인물을 작성했으며 인쇄를 맡은 오케일이 등사판을 이용해 박희석의 집에서 약 1000장을 인쇄하고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의 학생들을 통해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당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여학생들도 교정에서 시위에 가담했으며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여자고보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일제는 25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검거했으며 사회운동단체 간부들도 검거했는데 경찰에 구속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의 가혹한 처벌이 잇따라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교실이 텅 빌 지경이었습니다. 일제는 12월 28일까지 언론 통제를 단행해 학생운동의 확산을 차단하고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탄압에 대한 소문이 더 커지면서 항일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은 약소민족 해방 만세, 제국주의 타도 만세, 피압박 민족 해방 만세, 무산계급 혁명 만세라는 구호를 사용해 지도부들은 러시아 혁명 이후 유행하던 사회주의 이론에 꽤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이 터지자 허정숙 등은 경성에서 이화여자전문학교,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광주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동맹휴학과 시위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허정숙 등은 1930년 1월 15일경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는데 이들과 이화여전, 배화여고보 출신 인사들은 경성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해 여학생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화여전 외에 이화여자고보, 동덕여자고보, 배화여자고보, 근화여학교, 경성보육학교, 정신여학교, 실천여학교, 태화여학교, 경성여자미술학교, 숙명여자고보 등의 여학생 수백 명이 동조해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을 통해 인근 남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만세 시위에 동참할 것을 독려, 호소했으나 총독부 경무국 밀정에게 정보가 입수되어 그해 말 허정숙과 여학생들은 1930년 1월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광주학생운동 배후조종, 경성항일학생 시위주도, 조선공산당 재건 등의 혐의, 유언비어 날조 및 선동 혐의 등으로 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광주학생운동 후속 시위의 배후 조종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는 탄압을 받은 허정숙은 1930년대 중반 옛난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녀는 해방 후 북한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합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전국 확산. 신간의 광주지회의 상무간사였던 장석천은 11월 16일 서울로 올라와 조병옥, 김병로 등 신간의 중앙 간부들에게 시위의 전말을 보고하고 중앙 간부들에게 전국 항일 시위 운동으로 확산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 각 학교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밀 독서회 조직을 통해 시위 운동을 서울로 확산하기로 결정하고 장석천은 휘문고보 후배 장웅염이 서울 시내의 주요 조선인 학교들의 학생운동가들을 접촉하게 했습니다. 장웅염은 1년 전에 기억당 사건에 관련되어 수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는데 1929년 12월 3일 서울의 각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광주 학생들의 시위운동 전말과 독립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경문이 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의 예비 검속으로 서울 지역의 조직 주동자들이 잡혀갔음에도 12월 9일부터 서울 지역 학교들의 항일 시위가 시작되어 12월 9일 하루에만 1200여 명의 시위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3일까지 서울 지역에서만 1만 2천여 명의 학생이 시위, 동맹휴학에 참여했고 그중 1400여 명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서울 지역에서만 45명이 구속되고 이 가운데 35명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신간에는 광주의 학생 시위운동을 전국적 항일 독립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2월 10일 권동진, 허언,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조선일보 부사장 안재홍, 조병옥, 홍명희, 한용운, 주요한 등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12월 13일 광주학생 사건 진상 발표회를 통해
곧바로 군중을 선동해 시위운동을 벌이고 지방지회에도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사전에 이를 탐지하고 12월 13일 아침 6시 신간의 주요 간부 30여 명을 예비 검속해 서울의 진상 발표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방지회에 보내는 지시문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1930년 3월 초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일 시위 만세운동이 계속되었고 이 학생 독립운동은 만주 지역의 한인 거주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가 학교 총수에 대한 일제총독부의 기록은 처음에는 194개로 나타났으나 이후 참여 학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에 총 320개의 학교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학생 독립운동 기초자료 발굴팀 등에 의해 350여 개의 조선인 관련 학교가 참여했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해외 학교나 해외 단체를 포함하면 참여 규모가 더 확대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인원의 경우에도 학생이 주축이지만 청년단체, 노동단체, 신간회, 해외 독립운동단체 등 기성단체를 포함하면 규모나 역할, 국제적 성격은 세계 정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퍼지게 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